70세 스웨덴 과학계의 전설, 손자를 위해 모든 걸 걸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다. 여러분, 혹시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세계적인 과학자가 단 하나뿐인 손자를 위해 평생의 신념을 버리고 한국으로 온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주인공은 스웨덴 바이오 신경과학계의 전설 올라프 비에르손 교수였습니다. 70평생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 믿어왔던 이 냉철한 과학자가 9살. 손자의 브레이브 닥터가 있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는 한마디에 모든 걸 포기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고 하네요. 전 세계 최고 병원들이 포기한 난치성 뇌전증을 한국에서 치료받겠다는 것이었는데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라프 비에르손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에서 40년간 바이오 신경과학을 연구해온 70세 과학자죠. 노벨상 후보에 3번이나 올랐고 제가 개발한 신경세포 재생 이론은 전 세계 의학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평생 저는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 믿고 살았어요. 감정이나 직감 같은 비과학적인 것들은 철저히 배제했죠. 그런 제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온 건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며느리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안나? 에밀이 쓰러졌어요. 에밀은 제 유일한 손자입니다. 9살 된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난치성 뇌전증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치료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과학을 믿어왔는데 정작 제 손자는 구할 수 없다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런던 대학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했대요. 안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뉴욕 메모리얼 병원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6개월. 그게 전부래요. 그날 밤 에밀의 병실을 지키고 있는데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브레이브 닥터가 있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브레이브 닥터가 뭐니? 한국 웹툰 캐릭터예요. 아픈 아이들을 다 낫게 해주는 의사 선생님이래요. 에밀이 태블릿으로 보여준 웹툰을 보니 정말 따뜻한 이야기더라고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도 브레이브 닥터처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준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눌러 왔는데 손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의료 수준을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색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뇌질환센터의 논문들이 최근 몇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한국 의료진과 화상 상담을 신청해보자. 며느리 안나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에밀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제 제자인 알마 박사도 찾아와서 만류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아직 의료 후진국이에요. 에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과학자로서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봐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소아신경과 김진영 교수와 화상 상담을 했습니다. 에밀의 뇌파 데이터를 보니 확실히 어려운 케이스네요. 김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모두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AI 기반 맞춤형 신경 자극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성공률이 70% 정도 됩니다. 70%라는 숫자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정서 치료도 병행해요.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따라온다고 믿거든요. 정서 치료요?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에밀이 좋아하는 브레이브 닥터 이야기도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언제 갈 수 있나요? 내일이라도 괜찮습니다. 2주 후 저와 에밀, 안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속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직원이 휠체어와 함께 마중 나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에미라. 간호사가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도 웃으며 답했어요. 우와, 한국어 잘하네. 혹시 브레이브 닥터 좋아해? 네, 정말 좋아해요. 간호사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줬어요. 브레이브 닥터 인형이었죠. 진짜 브레이브 닥터야. 에밀이 깜짝 놀라며 좋아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의료진이 장난감을 선물한다고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하니 더 놀라웠어요. 시설이 상상 이상으로 첨단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올라프 교수님. 김진영 교수가 직접 나와서 맞아줬어요. 이게 정말 한국 병원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많이 놀라셨죠? 한국 의료기술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에밀의 병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브레이브 닥터 스티커가 벽에 붙어 있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이 가득했어요. 서하연 간호사예요. 에밀이를 담당할 거예요. 김 교수가 소개해줬어요. 안녕, 에밀아. 우리 친구 할까? 서하연 간호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에밀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여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에밀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브레이브 닥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가 상세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먼저 AI가 에밀리의 뇌파를 24시간 분석해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신경 자극 패턴을 찾아냅니다. 화면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정밀한 분석은 스웨덴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서 치료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저희만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서하연 간호사가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에밀이가 브레이브 닥터를 좋아하니까 역할극을 통해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역할극이요? 저는 의아했어요. 의학은 데이터지 감성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야 몸의 치유력도 높아져요.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법이에요. 그때 서하연 간호사가 에밀과 함께 놀이를 시작했어요. 에밀아, 오늘은 내가 브레이브 닥터가 되어볼까? 정말요? 응. 이 인형이 아픈 환자야. 어떻게 치료해줄까? 에밀이 진지하게 인형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아픈 곳을 찾아서 따뜻하게 만져줄게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줄게요. 그 순간 에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짓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평생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치료가 시작된 지 3일 후 갑자기 에밀이 고열을 앓기 시작했어요.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간호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뭔가요? 안나가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1차 신경 자극 치료의 부작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가? 스웨덴에 있었다면. 그때 에밀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응, 에밀아. 할아버지는 절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였어요. 고마워, 에밀아. 할아버지가 꼭 널 낫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브레이브 닥터 인형을 꼭 안고 병실 앞 의자에서 잠을 잤어요. 새벽에 서하연 간호사가 담요를 덮어줬어요. 교수님, 에밀이 열이 많이 내렸어요. 정말요? 네, 36.5도예요. 이제 안전해요. 그 순간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위기를 넘긴 후 저는 김 교수를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이제 치료법을 완전히 믿겠습니다. 에밀을 맡겨주세요. 김 교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함께 에밀이를 치료해요. 그날부터 저도 치료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서하연 간호사가 제안했어요. 교수님도 브레이브 닥터 역할극에 참여해보세요. 제가요? 네, 에미리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에미라, 할아버지도 브레이브 닥터가 되어볼게. 와, 할아버지도 브레이브 닥터예요? 응,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병을 물리치자. 에밀과 함께 인형 치료놀이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과학적 치료와 정서적 치료가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걸 말이에요. 안나와도 화해했어요. 미안해, 안나.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아니에요, 아버님. 에밀을 위한 마음이니까요. 앞으로는 더 나은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되겠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2주 후 마지막 합병증 제거 수술이 예정됐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에밀에게 말했어요. 에밀아, 내일 수술 무섭지? 조금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에밀아, 진짜 브레이브 닥터는 바로 너야. 저요? 응, 이렇게 용감하게 치료받는 내가 진짜 브레이브 닥터야. 에밀이 환하게 웃었어요. 수술 당일 6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6시간이었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 교수가 나타났어요. 정말요? 네, 이상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고 뇌파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안나와 저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에밀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은 거죠? 응, 이제 완전히 괜찮아. 병실에서 가족 셋이 처음으로 함께 웃으며 안도했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스웨덴 의료포럼 연단에 서 있었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의료는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게 아닙니다. 감성과 과학의 완벽한 융합이에요.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70년간 저는 감정을 배제한 치료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어요. 환자의 마음을 치료해야 몸도 따라온다는 걸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함께 에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AI 기반 희귀 뇌질환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할 예정이에요. 더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한국에서 완전히 회복된 에밀은 브레이브 닥터 작가의 팬미팅에도 초청받았어요. 에밀아, 진짜 브레이브 닥터를 만나니까 어때? 신기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일 브레이브 닥터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지금도 저는 한국의 치료 철학을 스웨덴에 전파하고 있어요. 진짜 과학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에밀이 보여준 용기와 한국 의료진의 따뜻함이 70세 고집쟁이 과학자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에밀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희 가족은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이제 스웨덴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